100년 전 전왕이 숨긴 팔척귀의 섬뜩한 비밀. 열이조차 그 진실에 충격을 받았다. 밤은 고요했지만 궁궐 안은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다. 팔척귀가 왕의 몸을 잠시 지배했던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대비는 점점 더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철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열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엔 그저 자신을 구해준 무녀, 윤갑을 지키기 위한 동반자일 뿐이었지만 어느새 열이가 위태롭게 자신을 내던질 때마다 그의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열이는 침묵 속에서 팔목에 새겨진 붉은 부적을 어루만졌다. 팔척귀와의 연결은 끊어진 듯했지만 가끔 들려오는 속삭임은 여전히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윤갑의 혼이 사라진 뒤에도 그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점점 강철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날 밤 궁궐 안작은 전각에서 열이는 비밀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윤갑의 혼을 부르고 팔척귀와의 연결을 다시 열기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강철이 의식의 중심에 있었다. 열이는 강철의 몸을 빌려 팔척귀의 기억에 접근하려 했다. 의식이 시작되자 강철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읊었고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 기운은 곧바로 열이의 팔을 휘감았고 순간 그녀는 환영 같은 풍경을 보았다. 그곳은 우물이었다. 오래된 돌담 위에 핏빛 손자국이 선명했고 그 안에서 갇혀 흐느끼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팔척귀의 연인이자 그의 죽음의 단초가 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선왕의 총애를 받은 여인이었으나 대비의 질투에 사로잡혀 우물 속에 버려졌다. 팔척귀는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했고 그 원한으로 왕실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철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열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살아있다고 했어. 아니, 그녀의 혼은 아직 떠나지 않았어. 우물 안에 갇혀 있어. 열이는 그 말에 무언가 떠오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래전 할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우물은 귀신의 문이다.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라. 그 우물이 바로 수살귀가 죽은 장소이자 팔척귀의 기억이 잠든 곳이었다. 다음 날 열이는 강철과 함께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우물이 있는 폐궁으로 향했다. 폐궁은 거의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맴도는 기운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여기서 뭔가 시작된 거야. 강철이 말하며 우물 가장자리에 다가섰다. 열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우물 속으로 직접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우물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지만 열이는 손에 쥔 작은 부적을 꽉 움켜쥐며 내려갔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했다. 붉은 비단 치마 자락이 땅에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웅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누구세요? 열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또렷한 눈동자.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팔척귀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죽던 날의 기억과 팔척귀가 어떻게 미쳐갔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했다. 대비는 그녀가 선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질투에 사로잡혀 우물로 끌고 와 직접 밀어버렸다고 했다. 팔척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쳐버렸고 그 원한으로 저주를 걸어 궁궐을 감싸버린 것이었다. 열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면 이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팔척귀의 원한이 왕의 몸에 닿을 때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강철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팔척귀는 자신이 품고 있던 분노가 더 이상 분노로 유지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열이는 손에 쥔 홍의 부적을 꺼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부적으로 당신과 그녀를 함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떠날 수 있도록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팔척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궁궐 전체가 흔들리는 강한 진동이 일었다. 대비가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저주가 풀릴 위기를 감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봉인을 풀어버렸다. 수살귀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맹목적인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교적 또렷한 정신을 가진 그녀는 대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나는 그저 아이 하나를 품고 있었을 뿐인데. 수살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대비는 한 발 물러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다. 너 같은 여인이 내 자리를 넘보는 걸 용서할 수 없었어. 그 말에 팔척귀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그저 사랑받았을 뿐이다. 너처럼 권력에 취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궁궐 지하에서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되었다. 사라진 윤갑의 혼,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또 다른 정치적 음모. 여리와 강철은 정말로 이 모든 일의 끝에 도달한 것일까? 햇살이 처음으로 궁궐에 들어온 날, 사람들은 오랜만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저주의 기운이 물러가고 밤마다 들리던 귀물의 울음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어딘가 중요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바로 윤갑이었다. 여리는 강철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윤갑의 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 이상하지 않나요? 강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팔척귀와 수살귀의 혼이 떠났는데도 윤갑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면 그가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그날 밤 그들은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하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폐쇄된 공간이지만 왕실의 가장 은밀한 일들이 처리되던 장소였다. 여리는 강하게 끌리는 기운을 느꼈다. 그곳에 윤갑이 있을지도 몰라요. 둘은 몰래 지하궁으로 향했다.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오래된 벽돌 하나를 밀자 숨겨진 길이 드러났다. 어둠 속으로 뻗은 돌계단, 그리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묘한 울림.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갇혀있던 목소리를 가진 기운이었다. 계단을 모두 내려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중앙 제단 위, 윤갑의 혼이 억지로 붙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혼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이었다. 왕이 윤갑을 가뒀다고요? 여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강철도 경악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기이한 광채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팔척귀의 것이 아니었다. 훨씬 오래되고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였다. 너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없다. 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갑은 그저 수단이었다. 나는 그의 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열쇠가 대체 뭐죠? 왕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제단 위에 윤갑을 가리켰다. 이 혼은 궁궐의 전통을 지키는 마지막 매개다. 이 혼이 사라지면 궁궐은 진짜로 무너진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결말이냐? 그 말에 여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윤갑을 풀어준다는 것은 궁궐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강철은 단호히 말했다.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윤갑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 건 궁궐이 아니라 사람의 혼입니다. 그 순간 제단을 감싸고 있던 붉은 실타래 같은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갑의 혼이 작게 속삭였다. 여리야, 나 여기 있어. 널 기다리고 있었어. 여리는 눈물을 삼키며 달려갔다. 손에 쥔 조그만 부적을 조심스럽게 윤갑의 혼에 댔다. 부적은 서서히 따뜻해지더니 윤갑의 혼과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윤갑은 자신의 모든 기억을 펼쳐 보였다. 그가 왕의 명령을 받아 팔척귀를 이용했던 순간, 진실을 알고 괴로워하며 강철의 몸을 빌려 진실을 알리려 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여리와 강철의 눈앞에 펼쳐졌다. 마침내 윤갑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끝났구나? 고마워, 여리야. 그 순간 윤갑의 혼은 천천히 빛으로 흩어졌다. 제단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기운이 빠져나가자 마치 수십 년을 한순간에 늙은 듯 피폐한 얼굴이 되었다. 그때 지하궁의 벽면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고위 신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군요. 그가 말했다. 왕실은 죄를 지었고 당신들 덕분에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죠?
신관은 조용히 말했다. 귀신은 떠났지만 그 저주는 궁궐 자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궁궐을 떠나야 합니다. 왕은 폐위될 것이고 당신들 또한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